그날 다락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이사를 결심한 뒤로 미뤄왔던 정리를 시작할 때였다. 낡은 상자들 사이를 헤집다 보니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군번줄과 오래된 군복 계급장이 함께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 안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손끝에 걸렸다.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사진 속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 아래 환하게 빛나던 눈동자, 수줍게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바람에 날리던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기억 속 첫사랑, 윤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공기까지도 떠올랐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떠나던 그날, 그녀와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었다. 사진을 빛에 비춰보는 순간 잊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났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처럼 먼지 쌓인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주황빛 석양이 사진 위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윤서의 미소가 더욱 또렷해 보였다.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다. 손이 떨렸다. 이 떨림이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오래 묵힌 미련인지 알 수 없었다. 1968년 봄, 우리는 늘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20분 남짓한 시간이 내겐 하루의 전부였다. 윤서는 늘 책을 안고 걸었고 나는 그녀 옆에서 쓸데없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녀가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꺼내놓지 못했다. 그땐 모든 게 서툴렀다. 좋아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목구멍에서 걸려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내일 말하지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는 핑계가 마음속에 쌓여갔다. 졸업식 날도, 여름 축제 날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윤서를 만났다. 강가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저 군대 가게 됐어라는 말만 겨우 꺼냈다.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잘 다녀와. 단, 네 글자였다. 그 뒤에 무언가 더 쓰려다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나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제대 후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내가 먼저 놓아버린 걸까? 아니면 그녀도 나처럼 두려웠던 걸까? 그 작은 후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곪아갔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고요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엔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 아내와 함께했던 40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그녀가 떠난 뒤 남은 시간은 공허했다. 아들은 해외에 있고 딸은 바쁜 직장 생활로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반복 속에서 오래된 사진은 자꾸만 시선을 끌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가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곤 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하루를 채워갔다. 산책할 때도, 장을 볼 때도 그녀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다. 어느 날 아들이 영상통화로 물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나는 얼버무리며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들은 눈치챘는지 말했다.
이젠 그런 감정들 접어두셔도 괜찮아요. 어머니께 미안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미안한가? 물론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아내에 대한 배신일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만큼 하지 못한 말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사랑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평생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미완의 문장 같았다. 밤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느 날 아침 나는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엔 뒷면을 조심스레 넘겨보았다.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면이었다. 그곳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세월에 바랜 잉크 자국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다. 양지다방.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윤서가 나를 기다렸던 장소일까? 아니면 우리가 약속했던 곳을 적어둔 걸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양지다방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이 작은 단서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지도와 인터넷 검색을 동원해 그곳을 찾아 나섰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도심 한복판 골목 안쪽 재개발이 한창인 낡은 건물 사이에 그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양지다방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엔 작은 책방이 들어서 있었다. 간판엔 오래된 미래 서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망한 채 돌아서려는데 책방 문이 열리며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주인이 나왔다. 혹시 뭘 찾으세요? 나는 머뭇거리다 물었다. 여기 옛날에 양지다방 있었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어머니가 운영하셨어요. 5년 전에 문 닫고 이 책방을 열었죠. 그리고 그가 덧붙인 말에 숨이 멎었다. 혹시 윤서 씨 찾으세요? 가끔 여기 오셔서 누군가를 찾는 듯 둘러보시고 가시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셨는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도 나를 찾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책방 앞 골목을 걸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혹시나 그녀를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다. 책방 주인은 나를 알아보고 따뜻한 차를 내주곤 했다. 윤서 씨 연락처는 모르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도 모르신대요. 그냥 가끔 들르시곤 했으니까요. 골목을 걸으며 나는 상상했다. 그녀도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이 돌담을 스치고 저 가로수 아래를 지나고 책방 문을 열었을 것이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풍경을 보았을 그녀를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세월에 묻혀 살아온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만약 그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혹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그녀의 평온한 삶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저녁, 책방 주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윤서 씨가 남기고 가신 노트가 있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찾았는데 그가 건넨 낡은 노트를 펼쳤을 때 그곳엔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70년 3월 셋째 주 토요일 오지 않음. 1971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오지 않음. 수십 년치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50년 넘게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양지다방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내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더욱 간절해졌다. 이번엔 내가 그녀를 찾아야 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12월에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평소처럼 책방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서점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목에 두른 스카프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가웃거리는 습관까지. 윤서. 내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미소는 사진 속 그대로였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슬픔이 섞인 그 미소. 오래 기다렸죠.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먼저 나를 떠난 줄 알고 마음을 접으려 했죠. 떠나다니.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윤서가 고개를 저었다. 편지.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보낸 편지들이 모두 돌아왔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윤서의 아버지가 군대로 보낸 내 편지를, 그리고 내 부모님이 윤서가 보낸 편지를 모두 돌려보낸 것이다. 그땐 신분 차이 때문에 반대가 심했잖아요. 윤서가 쓰게 웃었다. 당신은 서울 유학 간 의대생이었고 난 시골 양재학원 다니는 그냥 여자애였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하며 살아온 이유가 단순한 편견과 침묵이었다니. 그 진실이 가슴을 무너뜨렸다. 양지다방. 내가 말을 꺼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가셨다면서요?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이제야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50년이나 걸렸네요. 우리는 책방 옆 작은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천천히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놓았다. 윤서는 말했다. 그때 강가에서 당신한테 준 쪽지 기억해요? 거기 뒷면에 양지다방 주소를 적어뒀었어요. 거기서 기다릴 테니 제대하면 꼭 오라고. 나는 뒷면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고백했다. 그 쪽지를 군복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훈련 중에 비 맞아서 글씨가 번졌어요. 앞면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윤서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안 왔구나. 나는 당신이 마음이 변한 줄 알았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살에 중매로 만난 사람이랑 좋은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지만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아내와의 결혼, 2아이, 그리고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까지. 후회해요? 윤서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아내와의 삶은 행복했어요. 다만 만약 우리가 그때 제대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당신은요? 윤서도 같은 대답을 했다. 저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으니 됐어요. 늦었지만 참 다행이네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상대방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라도 친구로 남아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윤서와 함께 겨울밤 거리를 걸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잃어버린 수십 년의 시간이 조용히 메워지는 듯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다. 이해와 위로였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날래요? 윤서가 물었다. 양지다방은 없지만 그 책방에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아니요, 이젠 매주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서 18살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명 아래 비춰보니 양지다방 아래에 희미하게 더 적힌 문구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글씨였다. 내가 먼저 찾을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결국 그녀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50년이 걸렸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났단다. 혹시 여자분이세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아주 오래된 친구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다.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미련이 아니었다. 인생의 어느 순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젊었을 땐 서툴러서 놓쳤지만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사진 속 윤서의 미소가 빛났다. 나는 그 미소를 향해 속삭였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번엔 내가 매주 찾아갈게.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매주 토요일마다 남은 인생의 모든 토요일에 첫사랑은 잊히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다락방 햇살 속에 미소가 남아있네.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그 눈빛은 그대로. 사진 한 장에 담긴 너의 온기 내 마음을 다시 흔들었네. 50회의 침묵과 비에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네. 너는 내 지난 날의 새벽빛, 시간도 지우지 못한 미소. 긴 세월을 돌아서 이제야 다시 너의 빛을 찾았네. 편지 한 장 건너지 못한 세월. 운명은 우리를 갈라놨지만 사랑은 낡은 노래처럼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네. 첫눈 내리던 그 밤 서로의 눈빛이 말했지.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른다고. 너는 내 지난 날의 새벽빛, 잃어버린 꿈의 노래.
날 다시 만나겠네. 늦었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 우리의 사랑은 돌아왔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다른 스토리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